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2017년 5월 25일에 저희 지금 이 스토리버킷의 전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첫 회가 업로드 됐었습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저와 함께 이제 금책바를 시작했던 저의 오랜 책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이분이 이제 둘이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용도사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지난 시간도 또 좀 추억해보고 책 이야기도 간단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용도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도사입니다. 이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저희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스토리버킷으로 바뀌었고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팟캐스트 녹음 자체가 이제 금책바 제가 마지막 녹음 이후로 팟캐스트 녹음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랜만이고 너무 반갑고요. 또 새록새록 그 기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그때 저희끼리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맞아요. 그랬어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지금 그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뵙는 청취자분들이든 아니든 너무 반갑고 저는 용도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거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 5월 25일에 첫 영회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게 시간이 5년이 넘었네요. 횟수로 따지면. 그러네요. 네, 만 5년이 넘었고 참 그동안 저희도 뭐 여러 시간들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다 신상이 좀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생기고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요즘이라고 하면 사실 변화가 좀 있으셔가지고 예. 네, 좀 간단하게 근황 말씀해 네. 주시죠. 이제 금책바 그 스토리버킷 전신 혹은 이제 유튜브 유료 책방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제가 불곰PD님과 같이 아주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출판업에 제가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금융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험업 쪽으로 이제 작년 한 하반기쯤에 좀 많은 그 숙고 끝에 좀 출판업 쪽에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일했으니까 예, 좀 그런 변화가 큰 변화는 그렇게 있었고 금책바부터 쭉 이제 생각해 보면 2017년 5월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해가지고 연년생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금책바 때부터 계속 이제 얘기하고 뭐 서로 축하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이제 두 아이 아빠로 살면서 보험 설계사로 살면서 독서 모임은 이제 저 삶의 하나의 그거여서 독서 모임들 개인적인 거든 뭐 그런 것들 독서 모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종 업계에서 이직을 하는 일은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직이라는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나의 업계를 바꿔서 이제 어쨌든 이직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그쵸. 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그 시간들이. 뭐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좀 어떠셨는지 그래도. 네.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심각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했어요.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한동안은 불안한 시기도 있었고 이게 맞나? 이게 다시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근데 반년 정도 이제 지났거든요. 네. 지금은 좀 안정기가 되고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지금 재밌다, 즐겁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새로 만나는 그런 고객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제 보험 청약을 통해 서로 만나는 분들과 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어쨌든 그게 있다 보니까 한 일이 있다 보니까 책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곁에서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잘 적응도 하시고 자리를 좀 잡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나이 때가 사실 이런 여전히 이직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삶을 설계하고 이런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은 나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저희도 이제 물론 책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컨텐츠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또 사는 이야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한번 저 궁금해서 또 청취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저희가 2017년 때부터 딱 시작해서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는 컨셉이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기독교의 어떤 색채를 거의 이제 가지지 않고 일반 그런 책 중심으로 컨텐츠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저는 소설책을 좋아해서 소설을 격주로 이제 소개하고 제가 읽고 소개하고 그 다음 주는 용도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서적 뭐 인문 서적도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맞아요. 그때 떠올려지시죠? 그럼요. 네. 인간의 번영이 첫 회였고 맞네. 그 유발 하라리 네. 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죠. 김용규 작가님 책 같은 거 하면서 이게 팟캐스트가 그러니까 스토리버킷이 저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건이죠. 왜냐하면 팟캐스트를 할 줄 몰랐고 제가 살면서 늘 청취만 하다가 그렇죠. 내가 그 주체가 된다는 게 이제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 팟캐스트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게 제가 이제 마케터로 출판 마케터로 일하긴 했지만 방송에서 모르는 누가 들을지 모르는 분한테 이 책에 대해 소개한다는 건 또 다른 준비가 그럼요. 사실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과 그 즐거움과 저한테 유익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저는 도전했거든요. 어려운 책들 좀 도전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억나요. 그때가 한창 제 독서 지평이 많이 넓어진 시기였대요. 지금 돌아보면 기반도 잡히고 이 인문학 쪽으로 그전에는 약간 그 말씀하셨지만 신앙이나 약간 기독교 신학 서적 이런 거에만 좀 많이 너무 그쪽만 읽었었는데 이제 불곰 PD님 통해서 불곰 PD님이 사실 굉장한 어떤 그런 독서 친구이자 선배로 역할을 해주셨죠. 소설 쪽이나 이쪽 전혀 접해보지 못한 책들 많이 읽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윤희님이 합류하시고 3인 체제가 됐다가 또 산책님이 오셔서 4인 체제도 되고 공개 방송도 저희가 막 예, 홍대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게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또 자기 일을 하면서 틈 나는 대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각자가 좀 여러 좀 고민들이 많은 시기가 와가지고 잠깐 멈추기도 했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용도사님이 이제 그 책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죠 그때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불곰 PD님이랑은 이제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스토리버킷 그때 당시 스토리버킷에서 이제 하차까지는 아니고 일단 멈추게 된 게 아마 육아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 비슷했죠 그때. 예, 약간 맞아요. 육아휴직을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육아휴직하면서 그래도 집에 있고 촬영만 장비만 있으면 유튜브를 할 수 있고 유튜브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한 2, 3년 전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하는데 불곰 PD님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편집은 하라면 하겠는데 찍는 건 좀 저는 좀 그랬거든요. 예. 저도 고민은 하지만 네네네. 근데 용도사님은 또 찍는 건 하겠는데 편집이 약간 그쵸. 제가 볼 때 그래 보였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저희 팟캐스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요책방이라는 좀 기독교 기반이 있긴 한데 인문 소설 뭐 다양한 책들을 좀 다뤄왔고 네 그것도 이제 벌써 한 지가 저희가 2년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약간 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업종을 바꾸다 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만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시는 북튜버 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지금 구독자가 한 2,500 정도 되거든요. 네, 일요책방도 그렇죠. 2,500분 네. 정도 되고 그래서 출판사 문의도 많이 오고 그니까요. 많이 오죠 사실. 네네네. 그래서 엄청난 성과는 아닌데
그 나름 이렇게 한 것 치고는 선방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이게 해봅니다. 제가 쉬니까 음. 뭐 평소에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왜 안 업로드 안 돼?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들 주변에서 보시고 은근히 보시고 계셨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나 저희 기획 같은 것도 또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좀 앞으로도 다시 또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런 좀 기대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예. 네네네. 저도 그렇고 이 팟캐스트도 또 유튜브도 하지 않았다면 책을 그만큼 제가 읽었을까? 일단은 저도 스스로도 좀 의문이에요. 피곤하고 맞아요. 지치고 이러면 제일 먼저 좀 끊게 되는 게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걸 계속 지금까지라도 어쨌든 좀 뭐 중간중간에 좀 텀은 있었지만 이어왔던 게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네, 좀 공감이 되고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또 용도사님 저도 또 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용도사님이 좀 오랜만에 와주셨으니까 또 책 이야기도 좀 가볍게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직을 어쨌든 하셨는데 네. 이직을 하시면서 아 자기의 독서 세계도 좀 내가 좀 변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랑은 사석에서 많이 해주시고 저 1호 책방 유튜브 할 때도 좀 그런 네. 이야기 좀 해주시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저는 궁금해가지고 예, 예.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보험업을 이제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 어떤 책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돈의 속성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저희가 그 어떤 북튜버들이 하듯이 요약을 하거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네. 뭐 이 돈의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좀 경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마 좀 주를 이룰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출판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런 보험업으로 이제 바뀌셨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게 된 어떤 돈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이나 깨달음 같은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야기 좀 한번. 작년 8월 9월 경에 좀 급작스럽지만 신중하게 그런 이제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운전 출퇴근 시간이 한 왕복 2시간씩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전 계속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 하던 때다 보니까 효율적인 독서는 사실 전자책으로 이제 운전 중에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이제 들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독서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금융업이고 보험업이란 것도 결국은 금융 지식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교양적으로 그냥 뭐 시사나 뉴스 이런 거 통해서만 알았지 책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문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판적이고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그쵸. 경향성이 좀 있는 거죠. 경제 경영 이쪽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랬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 저도 똑같이 이제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알아보자. 그리고 그때 밀리의 서재인가 리디북스인가 보다가 딱 있었어요. 돈의 속성이. 가장 유명한 저도 그렇죠.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인상집 풀으면서 뭔 돈의 속성이야. 아유, 자본주의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안 읽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붉은 PD님이 오늘 어떤 책으로 할 건데 돈의 속성 딱 떠올랐던 게 실제로 제가 느낀 되게 좋았던 되게 좋았던 책이었고 그리고 작년 이제 1호 책방에서 올해 책 5권 중에 한 권을 제가 꼽았거든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예. 그거는 실제로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간단히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이제 투자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전설 같은 분의 저서예요. 근데 유튜브에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승호님이라는 분인데 사실 책은 이제 그렇게 막 인문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에세이라든지 그런 좀 자기계발류의 책인 거죠.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보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인격체로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좀
물체인 것처럼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대하고 돈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뀔 때 실제로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지 않고 그 돈을 모으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얄팍하거나 값싼 그런 뭐 실용서나 그런 뭐 부자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급 상위권의 부자가 이 사람도 서민이었거든요.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돈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좀 많이 배웠죠. 왜냐면 처음 읽는 책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무슨 막 바이블처럼 막 이 책을 막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읽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아 이렇게 느끼는구나. 아 그러네 하고 제가 좀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그런 굉장히 어떤 이런 계층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뭐 아마 몇백만 부 이상 팔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제가 읽은 버전이 200세 기념 개정증보판이었어요. 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제 200세 기념 개정증보판이 있는 거예요. 200세.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네요. 스토리버킷이나 이제 이런 책방이나 이런 그 즐겨 들으시는 분들 사실 이제 독서 고수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권장할 책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한번 들춰봐야겠다. 영도사가 말하니까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판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진짜 뭐 뉴스를 여든 어디를 뭐 어떤 앱을 키든 막 비트코인 뭐 폭락 이런 얘기가 뭐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감수성과 배경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좀 교차돼야 상호간에 좀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유익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 상호간에 너무 다른 세계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동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업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도 좀 이쪽으로 넘어가 봤는데 이쪽에 인문학적인 기반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뭐랄까요. 자기계발 서적의 어떤 그런 심할 때는 어떤 폐해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옳은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좀 일조한 책들이 좀 사실 있긴 한데 또 되게 양산되는 책들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뭐 약간 한탕주의처럼 약간 보이는 굉장히 자극적인 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저도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막 정독한 건 아닌데 틈틈이 이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곳 위주로 좀 몇 개를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분의 삶을 제가 어떻게 모르니까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이 텍스트에 나온 이분의 생각을 좀 보니까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요. 맞습니다. 첫 챕터가 아까 그 이야기하신 돈은 인격체다. 네. 딱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세 개념 개정 증부판에 몇 가지를 더 좀 내용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보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실렸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를 알아보고 뭐 반갑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막 인사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생님이 그 하신 그런 방법대로 그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다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해서 어디를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2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반갑게 인사를 안 하고 좀 뭐라 했다는 거예요. 어디였지?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네요. 회장님, 저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회장님 책에 나온 주식을 읽자마자 바로 사는데 거의 대부분 2배씩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다행히 올랐으니 망정이지. 만약 떨어졌으면 날 욕하고 원망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욕하게 될지 모르니 오늘 인사는 받지 않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뭐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도 어떤 일종의 한탕주의 그런 거 굉장히 네, 좀 경계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분 그래도 좀 그냥 양산형 책들을 소개한 그런 만드는 그런 작가 같은 느낌은 아니시긴 예, 하구나. 맞습니다. 약간 고수의 느낌 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기 철학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루의 루틴 같은 게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저도 지금도 하거든요. 일어나서 쫙 몸의 기지개를 쫙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난 침대를 정리하고. 근데 이건 약간 그 조던 피터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치. 그게 있어요. 약간 그 비슷한 게 늘 그러니까 자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삶의 방식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최대한 하려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는 거 원래도 했거든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하면서 좀 더 단순한 삶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전형 약간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문학적인 비판 이런 건 당연히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독서의 힘은 비판적 사고니까 너무 필요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제 어떤 삶의 체계 이런 것들 세계관 이런 게 다 정립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사실 실제 생존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제가 좀 그런 거를 이제 직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 경제나 이쪽에 약간 좋은 뭐 스승까지라 할 수 없지만 구루 같은 그러니까 독서로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권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종교 얘기 사적인 종교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신앙 서적 중에서도 돈 이런 책 많이 나와요. 근데 차라리 그런 책 읽지 말고 돈의 속성 있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동감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첨언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 얘기니까 오류가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분들이 더 투자나 금융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더 지식이 부족하고 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더 많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 그게 뭐 신학 이런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인문학적인 기반을 떠나서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서서 금융 경제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아보거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종교가 오히려 이런 내 어떤 그런 삶의 경제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세우고 불을 세우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비판은 좀 타당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뭐 재정 원리 뭐 이런 거랍시고 한다는 이야기가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좀 교회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맞습니다. 좀 파생되는 네.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해요, 사실. 네, 뭐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맞습니다. 네. 차라리 돈에 대해서 진짜 정직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보니까 굉장히 불법을 경계하시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아까 실전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잠깐 그 스치듯이 조던 피터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의 텍스트의 어떤 가치 또는 뭐 정확성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피터슨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실제로 본인 삶도 좀 어렵기도 했었고 맞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근데 저도 좀 한 가지 그 동의되는 지점은 저랑 용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 1호 책방에서도 피터슨을 한 두어 번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슨을 통해서 누군가는 되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네. 그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얘기여서 뭐 편집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좀 그냥 약간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네. 물론 그 농담만은 아닌데 그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네. 이 저자가 보험을 굉장히 비판해요. 아 그래요? 아, 나 네, 다 보질 않아서 있어요. 몰랐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은 굳이 필요 없다 이 주예요. 근데 오케이. 이분은 사실 의료 사고라든지 질병이나 또 사고가 발생하면 뭐 돈이 많으시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그분에 동의하는데 저는 지금 그 책을 제가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보험 교육이랑 보험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후반부에 보험은 필요 없다고 보험을 굉장히 비판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의료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은 뭐 보험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약간 그 CEO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절세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순수 보장성, 약간 건강보험 이런 부분에서는 서민들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제 가족이 아프기도 했고 그럴 때 결국 아프면 보험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면 많이들 저한테 먼저 이제 말씀 많이 하세요. 자, 보험 좀 봐달라고, 나 안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건강에 대한 보장성 보험은 저는 이분은 이제 뭐 거의 상위 0. 몇 프로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다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에게는 보험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요. 해주셔야죠. 네. 안 그래도 이따가도 저희가 이제 좀 네. 이 일로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되시긴 했지만 어떤 또 일들을 하시고 있고 이런 얘기도 좀 네네.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어떤 자산 축척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뭐 보험 중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나중에 만기되면 막 돌려받고 이런 네. 보장형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보장형이 진짜 우리가 무슨 저축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란 걸 저도 네. 아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런 돈의 속성을 쓰실 만한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돈 나가는 느낌이 날 맞아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저도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진짜 크게 다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어디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 빼놓고는 괜찮았다가 2년 전에 한번 제가 좀 자전거 타다가 크게 팔을 좀 다쳐가지고 그렇죠. 수술을 받았었는데 네. 실비가 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실비로 다 막은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맞아요. 전 다행히 이제 제 기존에 세팅해놨던 저희 아내랑 세팅해놨던 보험이 실비로 메꾸고 안보험 정도 들고 해서 그냥 좀 이렇게 네. 좀 최선으로 맞춰놨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실비가 없었으면 꽤 고생했겠죠. 예.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돈 모아서 예. 따로 그냥 모아라 뭐 그런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네. 아닌 것 같긴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제 경험이 네. 떠올려져가지고 네. 한간에는 사실 이 네. 보험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사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많죠. 한데 네. 한 6개월 정도 해보시면서 네. 좀 어떠세요? 어떨 때 좀 보람이 있고 또 좀 예. 이럴 땐 좀 어렵더라. 예, 뭐 그런 예. 얘기도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럴 때 주변에서 진지하게 말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꽤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인 잃어. 그리고 뭐 거기 가면 사람 변해. 그래서 연락하면 이 사람 보험 뭐 다단계 뭐 몇 가지 뭐 이런 걸로 연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지하게 이제 그런 이직을 고민하게 된 어떤 그 기반은 지인 영업을 하지 않는 어떤 조건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태아보험, 임신 중에 가입하는 태아보험이 있잖아요. 네. 예, 어린이 보험이 곧 태아보험인데 임신 중에 가입하면 그 태아 특약이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 혹은 태아보험을 이제 가입하려고 그런 어떤 베이비페어나 유아교육전에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혹은 뭐 점검을 받아서 이제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품이 좀 주력인 회사다. 네, 뭐 그런 상품이 말씀이신 거죠. 주력인 회사에서 이제 약간 가족 전체 그런 부모님들 것도 같이 받으려. 그러니까 지인 영업 지인들한테 먼저 제가 갑자기 붉은 PD한테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좋은 거 나왔어요. 이게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맨 처음에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 수당은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이 일을 하기로 한 결심이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제 개인 SNS에 아예 공표를 했죠. 저는 지인 영업 안 할 겁니다.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봐드리고 뭐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연락하는 건 절대로 보험 때문이 아닐 겁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뒀어요. 그래야 주변 분들이 안심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문의들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설계사 기존에. 분들한테 네네. 뭐 비싸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입시켰다가 보니까 음. 종신보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입시켰다가 몇 달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연락하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말도 없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실비 청구나 이런 걸 병원을 갔다 맞아요. 왔으면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회가 안 되더라도 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반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고지 안 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고지하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설계사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지 안 하고 가입시키죠. 근데 실제로 보험금 타려고 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이거 고지 위반이다. 그래서 해약당하거나 아이고. 보험금 청구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제 실제 사례인데 최근에 사례인데 그 설계사가 자기가 고지 위반한 거 아니다. 이 계약자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최근 지금 이제 상담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한테 아예 대놓고 저는 당신 못 믿어요. 설계사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 약간 사명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말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다 예, 예. 좋은 분이 계시죠. 근데 좀 일반 평균적으로는 좀 더 윤리적인 기준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하고 바로 막 이렇게 야, 너 많이 벌 수 있어 해가지고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시작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둔 경우도 많고 보험회사마다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네거티브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잘못 가입했어요. 이거 다 해약하셔야 돼요. 일부러 막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만 제 소신과 기준을 잘 갖고 하면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문의들 많이 먼저 주시고 또 태아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출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중환자실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 실비가 이제 붉은 PD님 실비는 옛날 실비일 텐데 요새 실비는 이제 70에서 80%밖에 이제 보장이 안 되거든요. 내가 내는 병원비에 자기 부담금도 좀 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보험들을 가입시켜드리고 지인들한테는 절대로 먼저 보험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제가 먼저 꺼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상담해드리고 가입한 것도 이건 잘 돼 있네요. 이거는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냥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은 고객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게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원칙으로 세우면서도 사실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의 그 어떤 결과물은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편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일단 안 하기로 딱 마음 먹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 계시죠? 붉은 피디님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하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필요하신 그때 운전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용도사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벌써 지인분들이 많이 먼저 연락을 많이 주시고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그럼 그런 분들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야, 이분은 내가 경력이 짧은데도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보험이나 금융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걸로 이 지인분들한테 혹여나 최상의 어떤 이런 거를 제공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 스스로도 그건 저한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라서 노력을 지난 6개월 동안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밤에는 뭐 독서가 취미니까 근데 좀 이제 독서가 한 6개월 동안 완전 바꿨죠, 분야를. 돈의 속성은 오히려 좀 이제 넓은 이제 범위였고요. 진짜 보험과 전문적인 책이 금융과 필요하실 테니까. 세일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인터넷 자료 같은 것도 또 그런 것만 거의 봤죠. 그래서 막 그런 뭐 사례들, 뭐 보험 사기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딱 제가 기준을 딱 지키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이 없진 않았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딱 정했고 그걸 정하니까 오히려 전혀 예상 못한 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하시면서 제일 좀 그러면 보람됐던 순간이 하나만 좀 네, 뭐 그래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까 이제 그 연장인데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실제로 태아보험을 좀 잘못 가입하신 분 이제 부부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그 이제 그 계약자인 어머님이 나이가 저보다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초반이신 건데, 근데 이제 막 입원비라든지 이런 태아 특약 같은 것들이 좀 보장이 좀 작게 들어가 있었어요. 보험료 다른 부분에서 좀 중복되거나 이렇게 좀 아이가 받기 어려운 부분에 높이 있어서 보험료는 비싼데 실제로 아이가 출생할 때 만에 하나 그 사고가 있을 때 받는 게 작게 있어서 이제 저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아기가 뱃속에서 양수 먹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한 1, 2주 정도 있었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원비 같은 걸 최대치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좀 근심 덜으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골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용도사가 이제 보험일을 시작했다고 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침대에 떨어져서 골절 돼가지고 보험 받더니 골절 진단비가 없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분도 이제 바꾸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건강하면 사실 보험 실비 말고는 실비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컨텐츠 같은 거 제가 좀 이제 제 일상 같은 거 올리니까 상담 받아보고 적절한 선에서 보험료를 정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 뭐 노인 그 장년, 중년 이런 성인분들, 청년분들 이런 분들 보험도 많이 이제 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많이들 하고 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의 이득이나 잘못 가입시키면 제가 밤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상 오히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되게 신중하게. 그 지인들은 오히려 성격 정말 시원시원한 지인분들은 그냥 그날 청약서 들고 와 이래요 저한테. 근데 제가 오히려 안 그래요. 한 두세 번은 만나야 된다. 그럼 답답해요. 왜 그러냐. 시간도.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분 해주는 거지만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해서 그 일을 이렇게 시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것에 저는 항상 그 응원하고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험 공식 명칭이 네. 보험 설계사예요. 뭐 그죠? 컨설턴트, 맞아요. 재무 설계 이런 거는 사실 공식 그거 없고요. 시험 공식 인증 이제 시험은 보험 설계사. 네. 요새 뭐 보험 플래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보험 설계사의 삶을 이제 시작하셔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또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 네. 뭐 저희가 얼마나 자주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좀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읽으시는 평소의 책이나 뭐 경제 관련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좋고요. 네. 보험 꿀팁 같은 거 하나씩 좀 좋네요, 풀어드리고 그리고 보험이나 경제 관련된 책들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들 중에서 좀 궁금해요. 큐레이션 네. 제가 이제 부르실 때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붉은 PD님 부르시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짧게 꿀팁 하나 보험 꿀팁이요? 네, 생각나시는 거. 보험이 아예 없다. 네. 보험이 아예 없는 분. 응. 뭐 예를 들면 35세 남성이든 그럴 수 여성이든 있죠. 보험이 아예 없는 분은 보험 올바른 가입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솔로 분들이 아무래도 좀 네, 요새는 이제 1인 없는 경우가 많으시죠. 맞아요. 딱 35세에서 40세 사이가 보험에 대해서 필요한가 좀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시기거든요. 뭐 또 질병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긴 한데 20, 30대까지는 보통 고민 없다가 이제 30대, 40대 지나면 생겨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은 실비보험이에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거든요. 실제 손해액을 이제 보상해주는 보험이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막 병원비의 100%, 90% 막 다 받고 옛날에는 그런 거 좀 의료 쇼핑한 분들이 많아요. 미용 목적으로 막. 그래서 그런 보험에 대해서 되게 사기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안 되고 한 70에서 80% 정도 일반적으로 병원비 낸 거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받는 실비보험 10,000원대밖에 안 합니다. 10,000원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실비보험 먼저 가입하시는 게 순서고요. 그리고 나서 순수 보장형 건강보험 가입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거는 뭐 진단비, 수술비 이런 이제 실비에서 중대한 질병 걸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돈이 많이 들거나 일을 못 하거나 그런 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동안 내가 이 금액을 10년에서 20년 정도 내면 어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이 돈을 달라. 그거에 대한 합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모임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큰 돈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누군가는 늘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사실 보험에 대한 니즈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최종 보험료는 설계사가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설계도 본인이 가족력에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에 따라서 본인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전산화면을 모니터를 보여줘요. 그 없던 특약이 몇 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걸 골라서 하는지를 이 계약자가 알아야 그래 소위 그 이제 약간 그 눈탱이 뭐 호갱 이걸 안 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제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책임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은 제 자동차 보험도 다이렉트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보장 보험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나 관리 같은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자동차 같은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이거나 운전에 대해서 운전을 너무 오래 하신다 그러면 한 10,000원대 운전자 보험도 필수로 필요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소송이나 형사사고나 큰 사고를 내가 냈을 때 벌금이나 변호사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정도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고 종신보험 그러니까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야 이 보험 설계사는 무조건 종신보험 파는데 종신보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먼저 우선순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은 성인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남았다. 그러면 그 일하는 가장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은 사망 심한 보험금이 나가는 이제 보험이잖아요. 보험료는 비싸고 사망 보험금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뭐 부모나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저축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 저축보험이다라고 해서 가입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이제 그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판매가 이제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된 거예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긴 한데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그 원금 손실이 안 되는 그런 상품 요새 은행보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어떤 그런 금리가 더 붙는 상품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가정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상담해드리고 그 종신보험조차도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자가 정하는 겁니다. 예. 설계사는 무조건 비싼 거 팔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보험료는 한 가정당 우리 집안의 보험료가 얼마가 적정한지는 그 가정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를 하고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나 앞으로의 직업의 위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슬슬 나오시네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상담을 매일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그렇지. 이건 어떤 컨텐츠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러네요. 아 스스로 놀란 거예요? 약간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나왔네. 그만큼 정리가 잘 되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종종 나와서 가끔 시간 되실 때 나와주시고 뭐 혹시 들으시고 그 좀 궁금하다 생각이 드시면 저희한테 뭐 언제든 DM을 날려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도사님. 네, 그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받으세요. 네네네. 네. 뭐 제가 오늘 뭐 물론 저희는 항상 그 진짜 5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해온 책동지 느낌이기도 하고 이거 한다고 뭐 저희가 뭐 광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이게 영업까지 해주실 줄 몰랐네. 홍보까지 해주실 줄 전혀 몰랐네. 합의된 게 아닙니다.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좀 민망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전혀. 아니 한 분이라도 혹시 필요한 아니기 분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저희 가정도 한번 싹 좀 바꿨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이게 참. 약간 막막한 느낌? 그러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다고 애매한 게
지인이라고 편하냐? 아, 꼭 그렇지만도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도 네. 불안하고. 예, 하여튼 뭐. 맞아요. 네. 딱 그 그 제가 느낌. 그 네. 느낌을 받아봐서 예. 알기 때문에 네. 네. 저의 또 믿을 수 있는 어떤 동지인 네. 용도사님이 어쨌든 이 일 시작하셨는데 제가 5년 동안 봤잖아요. 용도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 뭔가 그런 검증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그게 있어요. 그 특별 이익 제공의 금지법상 상품 이런 거는 3만 원 무조건 3만 원 이하여야 돼요. 3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거나 금품이나 사은품 같은 걸 현혹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이제 막 진행해 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험 청약을 해주면 뭘 해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맘카페 저는 맘카페를 뭐 부정하거나 뭐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워낙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막 문의해보고 그러면 자기한테 땡기려고 가입을 전 더 드릴게요. 그래서 막 유모차 카시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막 인터넷 막 우리가 막 바꿀 때 막 하듯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그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래요? 보험은 실제 그 내용 안에 보장에 대한 가입 금액이 어떻게 설계돼 있고 나의 가족력과 나의 보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잘했는지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자동차가 핵심이지 블랙박스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의사항으로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와주셨으니까 네. 최근에 뭐 좀 읽고 있는 책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네네.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또 책 팟캐스트니까. 그럼요. 예. 사실 이제 그 스토리버킷에 막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최근에 그냥 읽고 있는 책들이나 그런 것도 좀 몇 권 가고 3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인싸를 죽여라라는 책인데 부제 보면 온라인 극우주의, 혐오와 조롱으로 결집하는 정치 감수성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한 2017년 이게 트럼프 정권 뭐 전후로 이제 좀 쓰인 책이 미국 기반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온라인 극우주의 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그럼요. 그래서 이때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프로보커터인가 그런 책을 낸 분이 번역한 책이에요. 김내훈님이라고 프로보커터 그리고 급진의 20대 이런 책을 내신 분이 번역한 책인데 옹기니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이 책을 왜 옮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일독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제 또 설계사니까 보험 관련돼서 또 책이 또 추천해달라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상식이란 책인데 그냥 보험 상식 검색하시면 아마 이 책이 뜰 거예요. 김용현 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아마 수십 년 보험 17년 차 보험 설계사라고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작년 말에 할 때 이 책 기초로 많이 이제 읽었고요.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설계사의 어떤 그 설계의 맥락과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좋고 좀 이분 좀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좀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안 읽었지만 그냥 이제 읽기 시작한 책이어서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이고요.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인데 아마 인터뷰집인 것 같아요. 최재천, 안희경님이 아마 같이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인터뷰집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김영사에서 좀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전부터 최재천 이제 박사님을 저는 이제 알고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언제부터 이분이 유튜브를 했어요. 네, 근데 유튜브 채널이 맨 처음엔 잘 안 되고 하다가 지금은 뭐 몇십만 명 늘고 그리고 최근에 유퀴즈에서 이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저는 되게 강추하고요. 진화 과학자로서 또 신기한 건 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네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신앙 막 종교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교회로 다니시면 가족들과의 그런 것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어떤 진화의 맥락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대가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렇죠? 개미 아마 우리나라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이분은. 네, 그래서 이분의 공부에 대한 책이어서 저는 이거 이제 출판사 서평
그 언론사 서평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하지만 아니었어도 이 최재천님의 어쨌든 신간이어서 좀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전에 또 그 일요책방이나 저희 이런 데서 과학책 은근히 또 많이 용두사님이 또 소개해 주셨던 게 또 떠올려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같이 녹음하신 소감이랑 또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있으시면 뭐 그냥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종종 불곰피님이 부르실 때마다 찾아뵙고 아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토리버킷 전신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독서로 시작하면서 물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불곰피님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제 지평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독서는 제 삶의 이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이제 또 살아가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또 뵐 때마다 인사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버킷에서는 그렇고요. 유튜브 1호 책방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또 그런 기획 같은 것들을 해서 좀 더 자주 다시 이렇게 좀 더 뵈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이제 일로서는 그냥 매달 꾸준히 매일마다 상담 필요한 분들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오래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할수록 그걸 보여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안 좋고 믿을 만한 사람 없고 이런 상처도 많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또 실제 더 보험이란 건 필요하니까요. 서민들한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도 또 잘 지키셔서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하시고 또 가족들과도 네 즐거운 삶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